여러분, 설날 때 보통 많이 형제들과 싸우시잖아요, 우리. 꼭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돈 때문에. 왜 돈 때문에 싸울까? 이번 설은 싸우지 마시라고 제가 이 방송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자, 보통 이러죠. 이제 장남에게 먼저 장남이 사업을 했는데 장남이 쫄딱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돈은 급하고 맞죠. 부모가 가진 거는 집 한 채밖에 없고 그래서 6억 집 먼저 증여합니다. 형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6억을 먼저 증여합니다. 자, 과세표준 5억 5천, 자녀공제 5천만 원 받고, 그래서 이제 30% 과세가 되죠. 30%. 6억 구간. 자, 증여세 1억. 근데 이제 공제 5천만 원 받으면 1억 5백만 원. 예. 요게 계산식이죠. 요게 계산. 5억 5천에 30% 과세 대상인 구간이고. 자, 유진공제 6천만 원 받으면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1억 5백 세금이. 그럼 얼마 받습니까? 실제 장남이 가져가는 재산이 4억 9천이죠. 자, 이때 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때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죠. 유류분. 남은 부분을 정산할 수 있다. 자, 6억을 원래는 3명씩 나누면은 2억씩이죠. 원래는 2억씩. 원래 2억씩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자,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원래 본 몫의 50%입니다. 그래서 1억씩입니다. 1억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억을 돌려줘야 되죠. 그럼 동생이 2명이니까. 그럼 아까 얼마였죠? 4억 9천에서 2억 돌려주면 2억 9천 남는 거죠. 2억 9천. 6억짜리 집에서 실제로 형제들이 가져가는 거는 4억 9천이죠. 4억 9천이었던 거죠. 맞죠? 1억이 세금이고. 자, 장남이 가는 건 2억 9천. 자, 전체 정리하면 이렇게 세금이 1억 정도. 증여의 경우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란 거는 살아 계실 때 자식에게 증여하는 거죠. 주는 거죠. 재산을. 자, 상속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속. 6억 상속 시에는 보통 일괄공제 5억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5억까지는 세금을 안 붙인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1억에 대한 금액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0%죠. 1,000만 원. 그래서 실제 5억 9천이 상속이 됩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까는 4억 9천이었죠. 맞죠? 5억 9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6억이 돈이. 자, 3명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2억씩 그대로 가져가죠. 2억씩. 자, 과세 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를 어떻게 매기냐? 자, 아까 보셨듯이 이거는 증여 상속 똑같습니다. 6억에서 10억 구간, 6억에서 10억 구간. 6억이었죠. 30% 뗀다 그랬죠. 30%. 6천만 원. 누진공제 6천만 원 빼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아까 뭐냐면은 상속은 일괄공제. 요런 게 추가로 된다는 거죠. 공제가 크다는 거죠. 요건 아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과세표준은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됩니다. 구간별로, 재산 금액별로. 그럼 30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50% 뗀다는 겁니다. 50%. 50% 뗀다는 거죠. 되죠. 자, 공제구조 핵심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아까 6억 기준, 6억 기준. 자, 기본공제 5천만 원.
이건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을 때 증여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준다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상속이라는 건 죽었을 때 한꺼번에 주는 거고, 증여라는 거는 살아있는 기간이 쭉 길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에 5천만 원은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 뜻이에요, 공제가. 그럼 10년 동안,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씩 뭐 이래 줬다. 500만 원씩 딱딱 조금 이게 세금 안 매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6억 빼려면은 몇 년 걸립니까? 오래 걸리네. 안 되겠네. 자, 배우자 공제이 뭐냐면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는 세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증여된 그 세금 없다는 거죠. 맞죠? 상속은 3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6억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요 차이가 큽니다. 또 증여를 재산이 100억 이상, 150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증여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과세는 똑같은데 증여의 방식은 이 공제 구간, 살아있을 때 줄 수 있는 구간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나눠서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가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대충 계산하면은 150억 이상에서는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6억이죠. 재산이. 6억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6억 가지고 왜 싸우냐. 그냥 2억씩 나누면 될 텐데 맞죠. 근데 이제 장남이 급하니까 지금 맞죠. 장남이 지금 급하다 했잖아. 지금 사업체가 무너졌잖아요. 급하게 메꿀돈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맞죠? 그런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맞죠? 설에 꼭 사건 많이 일어나라고. 어떨 때는 뭐 자식이 부모를 막 이렇게 위해를 하질 않나. 맞죠? 끔찍한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해가, 서로 이제 기존에 서로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됐던 거죠. 맞죠? 증오가 쌓였던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쌓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 1년에 한번 찾아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통화를 자주 하시래요. 통화를. 지금 이게 증여 상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소통 중요합니다. 소통. 네. 아시겠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가 낫나 상속이 당연히 낫죠. 맞죠? 상속은 1,000만 원밖에 안 떼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장남이 지금 사업체가 말아먹는 바람에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차남과 막내는 1억씩 유류분 청구 소송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금은 1억 500만 원 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 터집니까? 부모가 이제 늙고 고령화돼서 이제 움직일 힘도 기력이 사라지고 이러면은 생활비 보태줘야 되겠죠. 왜? 부모 재산 다 뺏어갔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홍콩 반점에 행사를 하더라고. 오늘 녹화일 2월 10일 기준인데 3,900원 하더라고, 짜장면. 제가 3,900원에서 냅다 달려가서 한 그릇 먹었습니다. 꽃배기로 먹었습니다. 꽃배기 5,400원 주고 먹었습니다. 평소 같아서 7,000원, 8,000원 주면 안 먹었을 텐데. 왜냐면 짜장면 맛있지만 짜장면 또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기간에 안 먹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짜장면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짜장면 먹자 하다가 갑자기 오늘 또 낮에 배달하다 보니까 지금 명절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2월 10일이니까 갑자기 배달하다가 딱 보니까 홍콩반이 줄이 서 있네. 성수에서. 왜 줄 서 있지? 딱 보니까 오늘 하루만 3,900원이래. 야, 3,900원 옛날 우리 먹던 시절, 짜장면 먹던 시절 그 시절이잖아. 맞죠?
그래서 야, 이 짜장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배달 끝내고 딱 집에 우리 동네까지 왔죠. 구이까지 왔죠. 구이 홍콩 반점 딱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니까 또 이거 짜장면 보통 먹으려니까 보통은 이거 너무 꽃배기를 먹어야지. 짜장면 무조건 꽃배기를 먹어야 든든하게 짜장면 든든하게 후루룩 빨리 먹는 게 이를 먹는 게 막 그릇 사발 들고 막 짜장 소스까지 쫙 이래가 막 입에 탁 집어넣는 그 맛으로 먹는 게 짜장면인데 후루룩 하면서 보통은 너무 빨리 끝나잖아. 그 즐거움이 도파민을 느껴야 되는 탄수화물 팍 들어오는 그 당과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그 느낌을 팍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 그래서 내가 곱빼기로 1,500원 더 비싸더라고요. 5,400원. 그거 평소에 먹었으면 곱빼기 먹었으면 8,000원, 8,500원 줘야 되죠? 맞죠? 이게 라이브였으면 여러분들에게 탁 오늘 짜장면 드세요 이러면서 알려줬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 먹었어. 자, 형은 집 받았잖아. 왜 우리가 생활비까지 똑같이 내야 되냐. 이해해야죠. 형이 사업체가 무너졌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세금 1억을 내더라도 그래도 먼저 받았잖아. 부모 살아계실 때 받은 것 때문에 세금을 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상속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늦게 받잖아요. 실제로 막 나눴다 치더라도. 자, 돌봄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돌봄. 자, 유류분제도 아까 설명드렸죠? 동생들은 최소 몫을 1억씩 받아갈 수 있다. 자, 돌봄 비용 분담공시. 자, 요렇게 나눠 가집시다. 요렇게. 소득에 따라 뭐 장남이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막내가 많이 벌 수도 있었고 형제라는 게 너 형이 많이 벌고 무조건 형은 많이 벌고 동생은 작게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맞죠? 어떤 자기 능력에 따라 틀리잖아. 인간은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 맞죠? 한 달에 수억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한 달에 150 버는 사람도 있고 맞죠? 제 소득이 갑자기 밝혀졌네.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 분담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요러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죠? 자,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러면 만드세요. 소통을 하면서. 재산 분배 원칙을 딱 정하세요. 소득 분배에 따라. 돌봄 비용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네? 싸움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도소까지 가더라고 싸움 해가지고. 말이 되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합의서 작성하세요. 합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부모하고. 자, 재산보다 중요한 걸, 집보다 중요한 걸, 재산보다죠, 재산. 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유, 할머니가 안 보이시네. 할머니 참 이뻤는데, 아깝네요. 자, 할아버지 인자하시죠? 아빠, 엄마 얼마나 잘생기고 예쁩니까? 맞죠? 손주 봐봐.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런 화목한 가정 이루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개구리도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설 끝나고 뵙겠습니다.